어, 네, 오늘은 Differential Geometry for Machine Learning, 그러니까 머신 러닝에서 이용되는 미분기하를 한번 싹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분기하를 쓰는 페이퍼들이 꽤 있는데, 그러니까 미분기하를 공부하기가 좀 빡세요. 왜 빡세냐면 첫 번째로 이게 어, 대부분의 페이퍼들이 어떤 쓰이는 미분기하의 레벨이 되게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원 레벨이랑 학부 레벨이랑 왔다 갔다 그래서 좀 공부하기가 순탄치 않은 면도 있고, 학부 걸 공부한다고 쳐더라도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쓸 미분기야 지식만 이제 공부하면 되는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띄엄띄엄 챕터별로 띄엄띄엄 미분기야를 만약에 학부 때 배운다고 수업을 듣는다고 치면 띄엄띄엄 돼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좀 힘든데, 그걸 한번 싹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거는 되게 간단한 대학원 레벨의 미분기야 살짝, 그리고 학부 미분기야 전체 챕터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 수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뭐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미분기하를 활용한 페이퍼들, 근데 뭐 페이스북 리서치에서 나온 NLP 논문 같은 것들, 또는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 HGCN이라고 최근에 닙스 2019에 나왔던 논문인데, 그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인데, 항상 하는 얘기죠. 매니폴드 얘기가 항상 나오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서 부르는 매니폴드 하이포세시스는 뭐냐, 매니폴드 이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어떤 데이터들은 어떤 공간에 어떤 스페이스에 밀집돼 있고, 그렇게 밀집돼 있는 것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런 모형을 이루고 있어서 데이터들이 여기와 여기의 중간점을 유클리드언 디스턴스로 그냥 찾아버리면은 이렇게 사람이 봤을 때 의미가 없는 되게 이상한 이미지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중간점은 이 데이터가 이루는 것에 위에 매니폴드 위에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매니폴드 상에서 중간점을 찾아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진짜 중간 이미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니폴드가 중요하고 매니폴드를 잘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러닝 온 매니폴드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진짜 수학을 활용한 매니폴드는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한 예시를 보면은 원이 있다고 상상하고 원이 어떤 인간 관절의 움직임을 임베딩한 매니폴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사실 여기는 그냥 전부 다 가정인데요. 인간 관절의 움직임은 만약에 내가 줄넘기를 하는 동작을 하고 있다면, 액션 레코그니션 문제라고 치죠. 줄넘기를 하고 있다면은 어, 내 관절은 항상 사이클, 그러니까 주기가 존재하겠죠. 사이클 데이터죠. 주기가 있는 시리즈. 근데 내 주기를 임베딩하는 임베딩 스페이스가 어떤 모양이면 좋을까를 가정했을 때 우리는 항상 주기성 있는 데이터를 생각할 때 원이 좋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동의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원에 임베딩하면 뭔가 잘 될 거다를 먼저 가정해보죠. 그래서 제 관절의 움직임을 원에 임베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사진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에 이렇게 임베딩 되어 있는 각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얘와 얘를 더하고 싶을 수 있어요. 이쪽 방향에 있는 벡터와 이쪽 방향에 있는 벡터를 더하고 싶을 수 있죠. 근데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대각으로 가죠. 대각으로 가면은 이 원 밖에 있죠. 임베딩 벡터가. 근데 우리 데이터 스트럭처는 이 원이라는 스피어라는 매니폴드 위에서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스피어 밖으로 나가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 벡터 스페이스는 유클리디언이 안 먹히는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유클리디언 더하기는 먹히지만 이 벡터 스페이스에선 그 로직이 먹히지 않으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여전히 우리는 여기 값과 이 값을 더했을 때 여기 대각선이 오는 이 값이 여전히 여기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매니폴드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매니폴드 위에 어떻게 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있을까를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어떤 원투원 매핑을 만든 다음에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를 연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백해요. 다시 매니폴드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 점과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을 다시 이 탄젠트 스페이스에 올리고 이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빼고를 진행하고 그 값을 여기다 다시 내리면은 얘는 어쨌든 매니폴드 위에 있겠죠. 더하고 난 후의 값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매니폴드에서 이 매니폴드에 대항하는 호메오몰픽한 Rn을 찾고 그 Rn에 우리 데이터 포인트들을 보내서 원투원 매핑이기 때문에 바이젝티브합니다. 그래서 보내고 걔를 여기 Rn에서 연산을 진행하고 다시 이쪽으로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인버스 매핑을 진행한다. 이게 러닝 온 매니폴드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푸앙카레 디스크를 매니폴드를 활용한 그래서 트리 스트럭처 데이터를 푸앙카레 디스크에 임베딩한 사진인데 이건 푸앙카레 디스크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제 베이직 컨셉을 시작할 건데 여기까지 이제 인트로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좀 사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불편하면은 수학은 약간 불편하면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돼요. 동의가 안 되면. 네, 일단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바로 다음 베이직 컨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먼저 알아볼 거예요. 왜 알아보냐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나중에 안 쓰이는데 왜 알아보냐면 원래 매니폴드라는 거에 본 이름은 토폴로지컬 매니폴드거든요. 그래서 토폴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폴로지라는 건 일반적으로 어떤 위상,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예시가 도넛과 컵은 위상 동형이다 라는 어떤 문장이죠. 그거에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개념이 어떻게 발생되냐 라는 걸 보면 이제 토폴로지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토폴로지를 타우라고 얘기하고 토폴로지들이 모여있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라 그러고 그때 이 세 개의 액시옴을 만족하면 우리가 걔를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때 토폴로지가 뭐냐라고 그냥 얘기하면 짧게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오픈셋이고요. 오픈셋이라고 하면 개구간 그러니까 만약에 1부터 0까지인데 1과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개구간이죠. 그리고 만약 클로즈드 셋이면 닫힌 구간이라고 해서 1과 0을 포함하는 거고요. 그런 걸 이제 오픈, 클로즈드, 그리고 제너럴은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런 게 있는 건데 이때 토폴로지는 기본적으로 오픈셋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가 있고 거기에 있는 토폴로지들이 이렇게 있고 그 토폴로지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는 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사실 그냥 오픈셋 X죠. 오픈셋 X가 어떤 그거의 컬렉션 타우와 이런 세 가지 액시움을 만족하면 그걸 우리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토폴로지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픈셋이다 정도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하우스돌프 스페이스인데 하우스돌프 스페이스 얘기를 꺼내는 것도 사실 이거 자체가 주제로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걸 안 다룰 건데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논문이나 여러 가지 증명에서는 하우스돌프 스페이스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포인트 X, Y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오픈 네이버후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픈 네이버후드의 정의는 오픈셋이고요. 오픈셋인데 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데 오픈셋이니까 끝에 점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의 세트인데 어떤 점 P들의 집합 P들인데 집합 P인데 그 P는 뭘 만족시키냐면 뭐 이 경우 같으면 점 X-P의 놈이 어떤 거리 R보다 작은 것 그런 것들의 집합이 이제 오픈셋 U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Y에 대해서도 오픈셋 B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하우스돌프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이 U와 B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의 모든 점 X, Y에 대해서 항상 디스조인트하면 교집합이 없으면 우리는 그때 이거를 하우스돌프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성질이 왜 나오냐면 뒤에 이제 메트로라이저블 스페이스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잊어버리셔도 돼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제부터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매니폴드라고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앞에 토폴로지컬이란 말이 생략된 거고 우리가 말하는 매니폴드라는 건 여기 써있죠. Topological Hausdorff space with a countable base which is locally homeomorphic to Rn.
그리고 그 말은 곧 로컬리 유클리디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surface가 있어요. 어떤 surface가 있는데 어, 얘를 어떤 RN으로 여기서 호메오몰픽이라 그러는 거는 그룹 디오리에서 얘기하는 아이소몰픽이랑 동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투 아까 바이젝티브하고 인버스 매핑이 존재하고 뭐 그런 애들인 거죠. 간단하게는 그냥 우리가 인투이티브하게 얘기하면 원투원이라는 매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서페이스 위에서 어떤 매핑이 있는 거예요. 매핑 U 알파가 있다고 치죠. 매핑 U 알파가 있는데 얘는 어떤 대로 매핑하는 거냐면 이 서페이스에 있는 값을 어떤 벡터 스페이스 Rn으로 호메오몰픽한 관계의 벡터 스페이스 Rn으로 매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트가 존재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얘를 이 서페이스를 매니폴드, 토포로지컬 매니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The mapping V U to V is called chart or coordinate system. 그러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이런 매핑 자체를 차트라고 부르고요. 여기 아틀라스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생략해도 될 거고요. 뭐 여기 앞에 있는 이제 하우스돌프 스페이스 카운터블레이스 얘기는 뭐 때문에 나오냐면 하우스돌프 세컨드 카운터블 파라컴팩니스 이게 매트라이저블 스페이스의 구성 요건입니다. 매트라이저블 스페이스라는 건 어떤 셀 수 있는 스페이스예요. 메저러블 스페이스인 거죠. 메저러블 스페이스가 중요한 이유는 우린 결국 기하학을 다루는데 기하학이라는 건 한자 말을 풀이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풀이하면은 결국에 토지를 측량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모양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학문인 거죠. 기하학이라는 건. 그 때문에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매트라이저블 스페이스를 다루기 위해서 하우스돌프, 세컨드 카운터블, 컴파라 컴팩트니스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매니폴드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어떤 벡터 스페이스로의 원투원 매핑이 존재하는 원투원 매핑 차트가 존재하는 서페이스 그런 것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런 차트가 존재한다면 우린 그거를 매니폴드라고 부른다. 뭐 좀 더 엄밀하게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매니폴드에 대한 정의였고요. 다음은 이제 진짜 우리가 다룰 스무스 매니폴드 또는 이제 디퍼런셔블 매니폴드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거냐면 얘도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을 phi 알파라는 차트를 통해서 요 Rn 벡터 스페이스로 보내면은 U 알파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 U 알파를 인버스 매핑을 통해서, 그러니까 phi 알파라는 차트의 인버스 매핑을 통해서 다시 일로 보낼 수 있겠죠? 정의에 의해서. 그때 여기 보내진 걸 다시 다른 벡터 스페이스, 다른 차트를 이용해서 phi 베타로 다른 벡터 스페이스 Rn으로 여기 매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점을 U sub 베타라고 칩시다. 그때 U sub 베타는 U sub 알파가 이런 매핑에 의해서 변환된 걸 얘기하겠죠. 그때 요것, 그러니까 이 합성 이 매핑 함수들을 이 매핑 펑션들을 합성한 요 phi 베타 곱 phi sub 알파 인버스를 인피니트리 디퍼런셔블 하게 세팅한다면 그러니까 요것들이 인피니트리 디퍼런셔블 이걸 C 인피니트라고 표기하는데 이게 C 인피니트 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매니폴드를 스무스 매니폴드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디퍼런셔블 매니폴드라고 불러요. 즉 되게 이제 나이브하고 수학적이지 않게 인포멀하게 얘기하면 그냥 차트가 인피니트리 디퍼런셔블 하면 스무스 매니폴드예요. 정확하게는 요게 디퍼런셔블, 그러니까 인피니트리 디퍼런셔블 하면 스무스 매니폴드고요. 스무스와 디퍼런셔블은 인터체인저블하게 쓰기 때문에 두 용어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는 지금까지 벡터 스페이스와 매니폴드 사이에 매핑 차트를 알아본 거고 이번엔 매니폴드와 매니폴드 사이의 매핑입니다. 아까 호메오몰픽하다 그랬죠. 용어를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매니폴드와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호메오몰픽하다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뭐 매핑 펑션이 존재하고 인버스가 존재하고 걔네들이 뭐 바이젝티브 할 때 이럴 때 이제 호메오몰픽하다 그러고 그때 있는 이 차트를 원래는 호메오몰피즘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디피오몰피즘은 뭐냐? 매니폴드와 매니폴드 사이의 매핑을
디피어몰피즘이라 그러고 매니폴드와 매니폴드 사이가 뭐 아까 말했듯이 바이젝티브하고 뭐 인버스가 올수 디퍼런셜하면 올수 디퍼런셜을 하면 그때 얘를 이제 디피어몰피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어떤 매니폴드 X가 있어요. 어떤 매니폴드 X와 이 매니폴드의 호메오몰픽한 RM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 거죠. 그때 차트가 phi 서브 알파라고 합시다. 이때 phi 서브 알파의 인버스를 하면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 점으로 이 점으로 왔어요. phi 서브 알파로 온 거죠. 그리고 F를 통해서 여기를 보냈습니다. 매니폴드를 바꿔버린 거예요. Y라는 매니폴드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 Y라는 매니폴드에서 다시 어떤 벡터 스페이스 RM으로 감마라는 차트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때 총 가정은 이렇게 되겠죠. Rn to RM이 될 거고요. 그때 총 어떤 매핑 펑션은 합성된 매핑 펑션이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인피니트리 디퍼런셜을 하면 C 인피니트고 F가 바이젝션이고 F의 인버스가 also 디퍼런셜을 하면 그때 우리는 X와 Y를 디피어몰픽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때 F를 디피어몰피즘이라고 부른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굳이 제가 이걸 소개하는 거는 나중에 논문을 보면은 하이퍼볼로이드와 푸앙카리 디스크의 디피어몰피즘을 정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디피어몰피즘으로 이동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논문을 볼 때 나올까봐 이거까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컨셉을 이제 끝냈고요. 다음은 각각의 에그젬플들을 3D, 2D 정도의 공간에서 살펴볼 거예요. 더 이해가 잘 되게.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학부 미분기화의 시작부터 끝입니다. 지오대식이 거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파라메트릭 커브가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레퍼런스를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그 뭐지? 무슨 책이 있는데 그 책 전체 내용을 한번 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다 바로 이그젠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쭉쭉 나가겠습니다. 처음 파라메트릭 커브예요. 파라메트릭 커브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건데 그냥 어떤 파라미터로 어떤 커브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파라메트릭 커브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장 이제 쉬운 예가 유닛 서클이죠. 서클 1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식으로 쓸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을 만족하는 x, y들을 뭐 그 뭐라 그러죠? 데카르트 좌표계에 표기하면은 그 원이 나오죠. 그렇지만 걔를 만약에 어떤 하나의 파라미터 갖다 표현할 수 있냐? 표현할 수 있겠죠. 코사인 t와 사인 t로 사인 t의 어떤 벡터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감마 일반적으로 커브를 표기할 땐 감마로 표기하고요. 그러니까 감마 오브 t는 코사인 t, 사인 t가 돼서 유닛 서클을 파라미터라이즈한 그런 벡터 커브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건 원래 고대 그리스부터 있었던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코사인 t, 사인 t의 개념도 적절치 않았을 뿐더러 사실 계산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원했던 건 유리수로 어, 원을 파라미터라이즈 하는 거였어요. 걔네들이 직면한 문제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원의 한 포인트를 고정시켜 놓고 여기 있는 반 원 정도의 모양을 이제 어떤 R1으로 여기는 만약에 R2라고 칠 수 있겠죠. 이 R2에 있는 요 반 원 정도의 모양을 R1으로 매핑할 건데 어떻게 매핑하냐면 얘랑 연결해 놓고 요 X 라인에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쭉 매핑 되겠죠. 원투원으로. 그때 수식을 나타내면 이 U 여기 있는 점을 U라고 표기하면은 U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1 YP분의 Y sub P분의 XP, XP over 1 Y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수로 파라미터라이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점을 고정해 놓고 일종의 프로젝션 같이 원투원 매핑을 만드는 방법을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고 이 방법은 나중에 하이퍼볼로이드 그러니까 쌍곡선을 푸앙카레 디스크로 매핑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결국. 그래서 나중에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건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 나중에 또 쓰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파라미터 커브란 이런 거다. 그냥 파라미터로 커브를 나타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커브는 끝났고, 다음에 이제 탄젠트 벡터와 커베처입니다. 탄젠트 벡터를 먼저 살펴보면, 탄젠트 벡터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다 이과니까 물리를 하셨겠죠? 그래서 물리를 하면 되게 당연한 개념인데, 어떤 경로를 미분하면 당연히 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탄젠트 벡터는 벨로시티 벡터라고도 불리고요. 그래서 어떤 감마로 파라미터라이즈 된 스무스 커브, 여기서 스무스라는 것도 디퍼런셔블 커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퍼런셔블 커브가 있을 때 탄젠트 벡터는 감마 프라임 t로 표기되고 그냥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속도겠죠. 얘는 개념상. 그때 이렇게 라지 t로 노테이션을 써버리면은 여기 보이죠? 노멀라이즈한 감마 t. 그러니까 유닛 탄젠트 벡터를 앞으로 우리는 라지 t로 표기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거 너무 쉬우면은 속도의 크기만 재니까 스피드가 되는 거고요. 그 스피드를 일정 시간부터 일정 시간까지 적분하면 당연히 거리가 되겠죠.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크랭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그러니까 길이를 우리의 벡터가 이동한 거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스피드를 이렇게 정의하고, 속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유닛 탄젠트 벡터를 이렇게 정의하겠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노테이션들은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시는 디렉셔널 데리비티브의 예시인데요. 뭐냐면 어떤 파라미터 커브 감마 오브 t가 있어요. 이 감마 오브 t를 한번 미분해주면 탄젠트 벡터 감마 프라임 t가 될 거고, 얘는 속도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속도, 이 점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이 점에서의 속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베이시스란 개념이 중요해서 베이시스란 개념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감마 프라임 t를 그냥 수식을 쓰면 이렇게 체인룰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이때 라운드 감마 오버 라운드 x, 라운드 감마 오버 라운드 y는 여기 보면 유닛 벡터, 유닛 어떤 방향 벡터로 표시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아인슈타인 썸메이션 노테이션,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보통 표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유닛 어떤 방향 벡터는 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항상 맨 마지막에 있는 미분 기호가 결국에 이제 베이시스, 그러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베이스가 되는 벡터에서 그런 게 되고요. 얘네들 이제 크기가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h만큼 이동해요. x좌표로. 그럼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있겠죠. 그때 이 변화율은 이렇게 x좌표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베이시스에 대해서만 생겨서 얘를 우리가 보통 e sub x로 표기하고, 요거를 이제 베이시스 벡터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예시를 보면은 f라는 펑션은 u와 b를 받고요. u와 b를 받아서 이렇게 내보내는 펑션이에요. 그때 알파 t가 있어요. 제가 여기 알파 t를 정의 안 해놨는데, 알파 t는 t를 받아서 ut bit로 내보내는 애예요. 그러니까 f와 알파를 합성하면은 결국 식이 이렇게 나오고, 얘를 우리가 일단 파라미트릭 커브라고 칩시다. 감마라고 칩시다. 그때 우리가 감마 프라임 t를 구하면은 체인 룰에 의해서, 이건 여러분들 다 딥러닝을 다 하셨으니까 체인 룰을 다 아신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쭉 쓸 수 있어요. 이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쭉 쓸 수 있는데, 이때 베이시스는 뭐냐? 맨 끝에 있는 애니까 라운드 감마분의 오버 라운드 x, 라운드 감마 오버 라운드 y, 라운드 감마 오버 라운드 z가 나와서 얘네들이 x, y, z에 대한 어떤 베이시스 벡터가 되고, 얘네들이 어떤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베이시스고, 얘네들이 어떤 컴포넌트 벡터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탄젠트 벡터 끝이에요. 다음은 이제 커베처인데, 2D에서의 커베처입니다. 3D에서 커베처는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2D에서 커베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면 요게, 그러니까 탄젠트 벡터를 노멀라이즈 합니다. 그러니까 유닛 탄젠트 벡터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알파로 표기했지만 파라메트릭 커브를 그냥 탄젠트 라지 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지 t 오브 s는 1일 때, 놈이 1일 때, 라지 t 프라임 s를 우리가 카파 오브 s, 즉 커베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만약에 탄젠트 벡터가 유닛하면 노멀라이즈 돼 있으면, 그때 더블 프라임이 감마 더블 프라임의 놈이, 즉 물리적으로 치면은 속도의 미분값이니까 acceleration, 가속력이죠. 가속력의 크기가
앞으로 공률, 이게 커베처가 우리나라 말로 공률이거든요. 공률로 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해보면 순간적인 속력의 변화량, 순간적인 속력의 변화량이니까 얼마나 휘어졌냐겠죠, 원에서. 그래서 얼마나 휘어졌냐는 결국 공률이니까 공률이 되는 거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유닛한 커브를 만들어요. 왜냐면 탄젠트 벡터가 1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닛한 세팅을 만들어요. 그러면 프라임 때려주면은 t of s는 유닛하게 되겠죠. 1이 되겠죠, 크기가. 근데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게 공률이고 결국 공률은 r분의 1이 됐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에서의 공률은 반지름분의 1. 이건 2D일 때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반지름분의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커베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있는데 만약에 탄젠트, 그러니까 라지 t, 즉 유닛 탄젠트 벡터를 쓰면은 얘네 둘의 내적은 항상 1이기 때문에 크게 1로 정했으니까 이걸 미분하면 t 프라임 s 곱하기 ts가 되고 얘네들이 곱하면 당연히 0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컨스탄트니까. 그러면은 내적했을 때 0이라는 건 얘네들이 perpendicular, 오소고날하다는 얘기고 얘가 오소고날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 활용할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에 노멀하다라고 얘기할 때 노멀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퍼펜디큘러한 성질을 얘기하죠. 오소고날한 성질. 그래서 탄젠트 벡터에 노멀한 노멀 벡터를 만든다고 치면은 그때 뭐가 쓰이겠죠? 당연히 이제 탄젠트 벡터의 프라임 벡터, 즉 t 프라임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감마 더블 프라임으로 표시된 거예요. 왜냐면 감마 더블 프라임이 t 프라임이랑 동치니까 사실상. 그래서 노멀 벡터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정의한다. 이게 2D에서의 노멀 벡터의 정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탄젠트 벡터와 커베처까지 끝났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전 슬라이드에서 K가 뭐죠? K가 커베처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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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베처 R분의 1.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빠른가요, 혹시? 네. 다음은 탄젠트 스페이스와 노멀 벡터. 여기서부터 진짜거든요. 탄젠트 스페이스부터 진짜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일단 왜 우리가 탄젠트 스페이스를 쓰냐라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랬죠? 우리가 매니폴드 러닝, 그러니까 러닝 온 매니폴드를 하는 거는 결국에 어떤 이런 매니폴드의 호메오몰픽한 RN을 찾아서 거기에 매핑한 다음에 그 RN에서 계산하고 다시 되돌아오는데 쓰려고 이런 RN을 찾는 거였죠. 그게 매니폴드에서 학습하는 방법의 어떤 기초 베이직한 컨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 다 그러시겠죠. 저는 이걸 봤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왜 이 Rn이 이 벡터 스페이스가 굳이 탄젠트 스페이스여야 하지 였어요. 그러니까 Rn은 그렇게 무수히 많은데 왜 그 중에서 탄젠트 스페이스를 어떤 매핑하는 스페이스로 쓸까라는 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유를 암만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미분기하를 다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결국 저희 PPT가 하는 내용은 왜 그게 탄젠트 스페이스여야 하는지, 왜 탄젠트 스페이스를 그 많은 RN 중에 우리가 골라 쓰는지에 대한 어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아래는 하나밖에 없잖아. RN? 랩핑 RN? 아니, 그게 어. 무슨 말이야? 왜 아래를 써야 하는지. 만약에 여기 이거를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선 2점이 기준이잖아, 원투원이. 얘에 음, 대해서. 여기다가도 음. 그릴 수 있잖아, 사실. 원투원 매핑은 얼마든지 그릴 수 있잖아. 근데 이건 탄젠트 스페이스가 아니잖아. 그치, 탄젠트 스페이스가 아니지. 근데 왜 굳이 탄젠트 스페이스를 이 RN으로 쓰냐는 거지, 내 말은. 우리가 매핑하는. 그러니까 이 매니폴드 있잖아, 원위의 값. 음, 이 원위의 값을 이 스페이스, 그러니까 요 R1으로도 표시할 수 있을 거고, 이 R1으로도 표기할 수 있을 거잖아. 매니폴드를. 그러니까 RN 스페이스를 정확히는. 아래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매니폴드를 요 RN으로 프로젝션 할 수도 있고, 요 RN으로 프로젝션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린 그 중에 요 RN으로만 하잖아. 이 탄젠트 스페이스. 여기서 음, 치면은. 근데 왜 음, 그게 꼭 탄젠트 스페이스여야 하는지가 궁금했다는 거지, 나는. 음. 이상해?
RN이 제일 자연스럽지 않아? 제일 그거밖에 없잖아. RN밖에. 응? 아, 그러니까 이것도 RN이잖아. 이것도 R1이고 여기도 R1이잖아. 내 말은. 값이 어, 달라지잖아. 어. 어. 근데 근데 그 매니폴드에 음. 붙어 있는 탄젠트한 스페이스는 RN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니폴드 그러니까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하는 거는 응.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리니어 알지브라인데 선형대수인데 응. 매니폴드에서는 선형대수를 못 하잖아. 아까 그 원에서 덧셈도 못 하잖아. 그치? 구에서. 응. 그래서 선형대수를 하려고 우리가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음. 그렇지. 아. 응.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네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말대로, 그러니까 내가 왜 헷갈렸냐면, 탄젠트 스페이스를 RN이라고 두고, 뭐, 탄젠트 스페이스로 가는 어떤 맵핑 걸 익스포넨셜 맵이라고 부르면, 이제 그걸 뭐 차트라고 하긴 하지만, 차트랑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건 진짜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왜냐면 사실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건, 차트에 상관없이 항상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탄젠트 스페이스는 탄젠트 스페이스인 거고, 일단 내가 착각한 게 어떤 RN이나 RM으로 가는 매핑과 그 스페이스 자체를 약간 동일하게 생각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탄젠트 스페이스는 RN, 우리가 보는 어떤 스페이스 RN일 뿐이지 그로 가는 매핑이 탄젠트 스페이스 하나 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탄젠트 스페이스를 RN이라고 두고 거기로 보낸다고 해서 항상 그 매핑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음. 그러면은 이제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우리는 어떤 RN을 선택하면 그게 당연히 탄젠트 스페이스여야 하고, 그거는 네가 말했듯이 우리는 결국 곡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결국 리니어 알지브라밖에 없는데, 우리는 곡선이나 어떤 넌 리니어한 것들을 다룰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루고 싶으면은 그거를 곡수 범위, 로컬리 리니어라이즈 해갖고, 리니어라이즈 하면은 어떤 거는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 우리가 리니어 알지브라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리니어라이즈 하면 좋은 점은, 리니어라이즈는 되게 국수한 부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수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만약에 매니폴드를 리니어라이즈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곡선을 리니어라이즈 했을 때 그 선과 똑같다고 보듯이, 우리는 결국 탄젠트 스페이스만 봐도, 그러니까 매니폴드를 리니어라이즈한 탄젠트 스페이스만 봐도 그게 결국 매니폴드랑 보는 거랑 똑같고 그건 그냥 사실상 매니폴드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어떤 벡터 스페이스 RN을 쓸 건데 그 RN은 당연히 탄젠트 스페이스여야 하는 거지. 네 말대로. 왜냐면 매니폴드에 리니어라이즈드 된 애는 그 탄젠트 스페이스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그렇게 리니어라이즈드 된 탄젠트 스페이스로 가는 매핑은 하지만 이제 무한계일 수 있다는 거지. 뭐 사실 꼭 그러니까 사실 이 PPT의 핵심은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럼 그 RN으로 매핑을 하는데 어떤 코디네이트를 주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유의미한 매핑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탄젠트 스페이스로 무한계의 매핑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유의미한 매핑은 뭘까? 그리고 그 유의미한 매핑을 어떻게 하는 걸까? 그게 이제 뒤에서 말한 지오데식 코디네이트인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내가 잘못 말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RN은 무조건 탄젠트 스페이스고 글로 가는 매핑이 유의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유의미한 매핑을 지오데식 코디네이트라고 한다. 이제 그런 거겠지. 그래서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인데 탄젠트 스페이스는 그냥 간단하게 탄젠트 벡터의 셋이죠. 뭐 그러니까 탄젠트 벡터라고 하면은 이런 매니폴드 상에서 서페이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파라메트릭 커브 감마하고 t가 있을 수 있고 뭐 여기 다른 파라메트릭 커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phi of t 또는 psi of t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여기서 예를 들면 탄젠트 벡터라는 거는 이 파라메트릭 커브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미분한 것
벡터가 뭐 여기서 t로 파라미터라이즈 되니까 t로 미분했을 때 이런 파라미트릭 아니 탄젠트 벡터 b가 생기고 그런 벡터들의 셋. 그러니까 이 점에서 다른 파라미트릭 커브가 이 점을 지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점을 또 탄젠트 벡터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탄젠트 벡터들의 세트를 만들면 그게 이제 이 x라는 점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베이시스로 표시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인터벌 t가 있을 때 이 인터벌 t를 R2로 매핑하는 베타가 있고 이 R2에서 매핑하는 이 R2에서 서페이스 또는 그냥 매니폴드라고 할게요. 매니폴드로 매핑하는 x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이 두 개를 전부 다 그냥 한 번에 합성한 알파가 있다고 치죠. 그때 알파 오브 t, 즉 파라미트릭 커브죠 이게는 t를 파라미터로 받고 이렇게 합성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탄젠트 벡터를 구하면은 이 탄젠트 벡터는 라운드 x 오버 라운드 u 분의 du dt 더하기 라운드 x 라운드 v 곱하기 dv dt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dt dv는 b 프라임 t일 거고 우리가 이제부터 얘를 베이시스라고 할 거고 x sub b, x sub u 이런 식으로 베이시스 벡터를 표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xu와 xp가 스팬하는 공간이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어떤 파라미트릭 커브가 있을 때 그 파라미트릭 커브가 간만지 또는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냥 얘네들을 미분해서 그 벡터들의 베이시스를 구해서 이렇게 탄젠트 스페이스를 세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보통 이제 수학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거는 커브가 다른데 그러니까 일로 가는 커브랑 결국 커브가 기본적으로 매핑하는 게 다를 텐데 걔네들이 다 같은 탄젠트 스페이스 위에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기 증명이 있고요. 그래서 요런 다른 커브를 매핑하는 어떤 매핑 펑션들이 있을 때 걔네들의 어떤 벡터 그러니까 탄젠트 벡터들로 서로 다른 탄젠트 벡터를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 즉 탄젠트 스페이스들끼리 리니어 콤비네이션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게 여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네, 이것도 그 증명이고요. 그래서 탄젠트 벡터 그래서 뭐 이건 무슨 증명이냐면 얘의 탄젠트 벡터를 얘네 둘로 표현할 수 있다. 세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다음은 이제 노멀 벡터입니다. 노멀 벡터라는 건 아까는 2D에 대해서 했던 거고 이번엔 3D에 대해서 할 건데 이것 똑같이 이제 파라미트릭 커브의 어떤 퍼펜디큘러 한 건데 먼저 여기서 이제는 스페이스에 이제 퍼펜디큘러 한 걸로 넘어가는 거죠. 탄젠트 스페이스에 3D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퍼펜디큘러한 그러니까 어떤 3D에서 어떤 서페이스 평면에 퍼펜디큘러한 벡터를 찾으려면 물리에서 배우죠. 토크 할 때 배우는데 회전 간성할 때 외적하면 되죠.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외적 기호를 써갖고 노멀 벡터를 보통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트릭 커브에 대해서 t로 파라미터라이즈 된 이 알파 파라미트릭 커브에 대해서 노멀 벡터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P점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노멀 벡터고 이 노멀 벡터를 왜 하냐면 이제 가우시안 커베처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런 그죠? 그 말곰 모형이라고 하나요? 여기 이런 매니폴드에 대해서 그 노멀 벡터들을 구해 본 거고요. 이거 예시고요.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면은 노멀 벡터가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이건 원이죠, 사실 이 노멀 벡터는. 그래서 여기 보면 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커베처를 들어갈 텐데 가우시안 커베처라는 건 기본적으로 프로덕트 오브 프린시팔 커베처고요. 프린시팔 커베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린시팔 컴포넌트 아날리시스 PCA 그러니까 주성분 분석에서 쓸 때 말하는 그 프린시팔 디렉션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의 프린시팔입니다. 어떤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지칭하고요. 그래서 오소노멀 베이시스의 어떤 탄젠트 스페이스의 오소노멀 베이시스의 네, 그 커베처의 그러니까 지오데시 커베처예요. 여기서 사실 정확하게 이게 지오데시 커베처인데 커베처의 곱이다. 그걸 가우시안 커베처라고 한다는 건데 이게 여기서 예시를 보면은 먼저
스피어부터 보죠. 아까 우리 원에 대한 커베처를 구했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개의 프린시팔 디렉션이 있고 이 프린시팔 디렉션의 프린시팔 커베처를 구하면은 이 초록색 선과 이 파란색 선이 나오는데 아까 이 초록색 선이 뭐였죠? 진아씨? 네? 이 초록색 선의 커베처가 뭐였죠? R분의 1, R분의 1. 여기 파란색 선의 커베처는 뭐였죠? R분의 1. 그래서 R제곱분의 1이 항상 포지티브 커베처면 그게 스피어고요. 아까 자연님? 이거는 뭐죠? 커베처가 뭐죠? 뭐하는데? 네? 뭐하는데? 이 커베처는 0입니다. 직선이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항상 곱하면 제로가 되니까 제로 커베처고요. 가우시안 커베처가. 얘는 딱 봐도 거꾸로 돼 있으니까 얘는 R분의 1일 거고 얘는 거꾸로 돼 있으니까 뭐 거꾸로 되면 네거티브 커베처겠죠. 두 개 곱하면.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커베처라는 것은 프린시팔 커베처를 두 개 곱한 거고 그때 이제 하이퍼볼로이드는 네거티브 그 실린더는 제로 그리고 스피어는 포지티브한 커베처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가우시안 커베처가. 그래서 이 가우시안 커베처 그래서 프린시팔 디렉션을 좀 더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뭐 프린시팔 커베처를 이렇게 정의하고요. 노멀 벡터의 프라임을 써서 뭐 여기서 이제 자코비안을 써갖고 이 탄젠트 벡터를 회전시키면 되겠죠. 얘네들은 90도니까. 그래서 자코비안을 써서 뭐 쭉식을 유도하면은 결과적으로 얘는 어떤 프린시팔 그러니까 오소노멀 베이시스인 탄젠트 벡터의 커베처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소노멀 베이시스에 대한 커베처 값 그게 결국 프린시팔 커베처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커베처는 이렇게 정의하고요. 일반적으로 논문에서는 보통 커베처라 그러면 가우시안 커베처를 얘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이 이제 지오대식입니다. 지오대식에 대한 정의가 이제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가끔 이제 찾아보면 글로벌리 숏티스트 패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냥 사실 숏티스트 패스라고 이해하면은 지오대식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뭐 예컨대 원을 생각해보면 원의 맨 위점과 그러니까 원의 위점과 북극과 원의 남극을 잇는 수많은 패스들을 상상한다고 했을 때 그때 숏티스트 패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뭐 사실 원은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어떤 3D에선 그런 곡선들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지오대식이라 그러면 지오대식 디스턴스의 어떤 글로벌 데피니션은 말 그대로 숏티스트 패스입니다. 글로벌 숏티스트 패스. 그러니까 모든 커브 중에 제일 짧은 커브를 우리는 이제 지오대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는 쓸모 없습니다. 실제로 활용할 때. 왜냐면 우린 다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글로벌 데피니션을 잘 안 쓰고요. 우리는 요 아크랭스 길이값을 구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보면은 로컬리 스트레이트 패스를 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점과 B라는 점 사이를 고정해 놓고 여기서 수많은 패스를 그리고요. 그 패스가 로컬리 숏티스트 하면 이 A와 B 사이에서 숏티스트 하면은 그러니까 숏티스트가 아니라 스트레이트 하면은 우린 그걸 이제 숏티스트 패스라고 생각하고 그걸 앞으로 지오대식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감마 오브 t를 정의하는데 이때 파라미터 s를 하나 더 붙여서요. s와 t로 파라미터라이즈드 된 감마 커브를 하나 상상하고 걔들이 요 패밀리 오브 커브입니다. 요 선들이 다 S에 의해서 생성되는 어떤 패밀리들이고요. 커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각각의 길이가 S로 미분했을 때 최소값이 돼야 되니까 미분값이 0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옵티멀한 포인트를 찾으려면. 그래서 그런 커브를 앞으로 우리가 지오대식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 결국에 이 랭스는 이렇게 에너지 오브 커브라 그래갖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2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얘 미분이 0이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아까 이 L을 이 2로 바꿔 쓰면은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게 되는 거고 요 식은 결국에 그냥 내적이기 때문에 가마 프라임 sub s of t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이 프라임은 t에 붙는 겁니다. s에 대한 미분이 아니라 t에 대한 미분이죠. 왜냐면 속도니까. 그래서
얘네 둘을 내적하고 뭐 여기 미분을 붙이는 게 결국에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식을 인터그레이션 바이 파트가 뭐라고 해요? 한국말로 부분적분인가? 부분적분을 하면은 식이 다시 이렇게 정리돼요. 이거는 해보시면 압니다. 그때 요거 ds분의 d 람다 s t 얘가 0이에요. 왜냐면 여기 끝점은 어차피 다 고정돼 있고 다 한 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0이 돼서 이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하면은 얘가 0이 돼 버려요. 그럼 결국에 요거는 결국에 이게 나오고 이제 이거를 해석해 볼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ds분의 d 람다 s t는 결국 탄젠트 스페이스 위에 있거든요. 탄젠트 스페이스 위에 있기 때문에 요것과 요거의 내적은 얘를 탄젠트 스페이스에 프로젝션 한 꼴과 같죠. 선형 대수에 의해서. 그러면 이 감마 더블 프라임, 즉 일종의 가속력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하면 속도의 변화율인 거죠. 이거를 탄젠트 스페이스에 프로젝션 한 것과 이거의 내적이 같고 이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션 텀이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좀 상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3D에서 가속력이 만약에 이게 살짝 휘어져 있다 그러면 가속력이 뭐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위로도 있고 여기 이거에 대한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에서도 이렇게 좌우로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있는 탄젠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좌우로 있고 위로도 이렇게 가속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프로젝션 한 것, 즉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얘 크기는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탄젠트 스페이스에서는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위아래로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로컬리 스트레이트 패스가 되는 거죠. 결국 지오대식이란 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제 내리막길인데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커브가 있으면서 내려오는 값을 찾죠. 그때는 얘는 지오대식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얘는 탄젠트 스페이스에 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속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얘는 지오대식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길을 쭉 따라가면은 위아래로밖에 가속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 그러니까 스트레이티스트한 패스를 우리는 앞으로 지오대식이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면은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 어떻게 매핑할 것이냐, 어떻게 코디네이트를 줄 것이냐, 우리는 지오대식 노멀 코디네이트를 주고 싶다는 거고, 그건 어떻게 주는 거냐면 이런 매핑, 익스포넨셜 매핑이라고 하면은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매니폴드로 가는 것, 그리고 익스포넨셜에 여기 써 있으면 그 로가리즘 맵이라고 하고, 로가리즘 맵은 매니폴드에서 탄젠트 스페이스로 가는 것, 그런 매핑 펑션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익스포넨셜 맵, 그러니까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매니폴드 이런 매핑을 정의해버리겠다는 거야. 지오대식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오대식을 기준으로 근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길이, 그러니까 어떤 점과 이 점의 길이가 지오대식 길이가 이렇게 되면은 얘를 탄젠트 스페이스에 올렸을 때 탄젠트 벡터의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 이 원점에서 탄젠트 벡터의 길이랑 똑같게 되게 그런 매핑을 상상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매핑은 되게 자연스러운 수학적으로 되게 자연스러운 매핑이지. 왜냐면 로컬하게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지오대식의 길인데 로컬하게 봤을 때 얘는 그냥 V로 퉁칠 수 있으니까 V로 퉁치고 계산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돼서 얘랑 이 길이가 똑같아지는 그런 이제 매핑을 정의하겠다는 거고 이제 그게 지오대식 매핑이야. 그러니까 지오대식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매핑이야. 이걸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 이 슬라이드 그러니까 이 PPT 우리 이번 ML 디퍼런셜 지오메트리의 목적은 좋다 그러면 R는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인데 탄젠트 스페이스는 매니폴드에 리니어라이즈 된 애니까 그럼 그 탄젠트 스페이스를 어떻게 매핑할래? 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매핑이 있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우린 지오대식 코디네이트를 활용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왜 지오대식 코디네이트? 왜 지오대식의 성질을 활용하면 좋냐면 뭐 이건 나도 막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왜냐면 지오대식 그러니까 일단 어떤 도형에서 선과 선사의 길이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파워풀한 거고 많은 걸 맵하고 있고 또 지오대식 자체를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지오대식 이건 사실상 지오대식을 정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오대식을 정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리마니안 매트릭을 쓸지 같은 것들을 정하는 거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많은 것들을 약속하는 과정인 거지. 그리고 지난이 말대로 요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매핑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걸 활용하고
앞으로 요런 매핑, 익스포넨셜 매핑을 통해서 왔다 갔다 거릴 거지.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요. 이게 이제 고려대 김현우 교수님의 CVPR 2014 논문인데, 저는 사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면 디스턴스를 정했는데 로가리즘 맵이란 걸,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맵이란 걸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익스포넨셜 맵이라는 건 어떤 RN에서 매니폴드로 보내는 맵이에요. 매핑 펑션인 거죠. 그때 왜 이걸 이렇게 정의하는 거? 로가리즘 맵은 이 익스포넨셜 맵의 역이에요. 그러니까 매니폴드에서 RN으로 보내는 거죠. 그때 이 CVPR 논문을 보면 디스턴스가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매니폴드 상에서 xi 점을 원점으로 잡고 이 주변에 어떤 xj 점을 잡은 다음에 이 xj 점을 xi에 대한 어떤, 여기서는 탄젠트 스페이스죠. 탄젠트 스페이스 위에 올려라.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벡터 b의 놈, 길이를 구해버리면 그게 여기의 길이다 라는 의미잖아요. 이 의미가.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이해 안 갔어요. 처음에. 왜?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이해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바이 데피니션이니까. 그냥 데피니션상 그게 그렇게 돼요. 근데 아까 진환이가 지적했듯이 이걸 로컬리 되게 이제 요 거리가 짧을 때, 그러니까 t0가 되게 작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아날리티컬한 솔루션으로 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이퍼볼리드를 정했을 때, 우리가 하이퍼볼리드 정의할 수 있죠. 그때 여기서 이 점과 이 점의 디스턴스를 그냥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퍼볼로이드나 스피어는 다루기 쉬운 어떤 매니폴드잖아요. 다루기 쉬운 거기 때문에, 실제로 다루기 쉬운 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탄젠트 스페이스에 올리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증명은 왜 이런 식이 나오냐, 왜 하이퍼볼로이드 코사인이 나오냐라는 거 보면, 이렇게 C를 따라가면은 쭉 얘와 얘가 같아서 결국 얘가 결국 이렇게 적분식, 진짜 적분을 해서 계산한 값이랑 똑같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할 거는, 이때 이 G sub M이 리마니안 매트릭입니다. 그냥 이너 프로덕트가 아니라 정확히는 민코스키 이너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가 제곱꼴로 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제곱 마이너스 꼴로 돼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되게 짧게 얘기 드리면은, 지금 이게 화이트보드가 없어서 불편한데, 일반적으로 민코스키 스페이스에서는 요 Z축을 타임이라고 생각하고요.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요 X, Y축을 정확히는 그냥 이거 2D로 생각하면은 Y축이 타임이고요. X축이 디스턴스입니다. 디스턴스니까 만약에 우리가 3D 스페이스라고 치면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때 Y는 X꼴로 직선을 하나 그려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빛의 속도라고 줍니다. 빛의 속도. 그러면은 뭐 이게 그냥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Z축이 타임이고 얘가 X, Y축이 이제 디스턴스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Y는 X꼴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걸 이제 빛의 속도라고 줬죠. 근데 우린 빛의 속도보다 빨리 달릴 수 있나요? 빛의 속도보다 빨리 달릴 수 없죠. 그래서 C제곱 곱하기 T제곱은 항상 디스턴스보다 커야 돼요. 정의상. 그러면 공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볼로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쌍곡선이. 그때 C제곱, T제곱이 항상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보다 커야 되고, 그때 이제 민코스키가 이거를 복수 좌표계로 표시해요. 그래서 X, Y, Z, I, CT로 두는 거죠. I가 여기서 복수수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그냥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꼴의 이너 프로덕트 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민코스키 스페이스라 그러고, 하이퍼볼로이드에서는 항상 이걸 씁니다. 그래서 뭐 그건 이제 배경이고,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즉 아날리티컬한 솔루션이 있다는 거죠. 길이에, 디스턴스에. 그래서 제가 해본 실험은 뭐냐면, 이거와 이거의 오차를 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저는 직접 안 해보면 잘 감이 안 와서 해보고 싶고, 한 가지 더 뭐 있냐면, 일반적으로 아이소맵이나 LLE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넌 리니어티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방법인데, 걔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좌표, 그러니까 값들이 이렇게 있을 때 되게 가까이, 그러니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매니폴드가 이렇게 있다고 쳐도
되게 국소, 그러니까 얘를 확대하면은 얘는 로컬리 유클리디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확대하면은 얘는 그냥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해도 되게 작은 범위 내에서는 오차가 별로 없을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프 컨스트럭트하고 그래프 시그널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뭐 임베딩을 하는 방법이 이제 LL이나 아이소맥 같은 애들인데, 결국에 걔네들은 뭘 하냐면 그냥 이 점과 이 점을 그대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해요. 왜냐면 로컬리 유클리디언일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총 3개를 보는 겁니다. 탄젠트 스페이스에 올린 다음에 길이를 계산하는 거, 아날리티컬하게 길이를 계산하는 거, 그리고 어차피 그냥 여기서 그냥 유클리디언으로 바로 계산 때리는 거. 이렇게 3개의 방법의 오차를 볼 거예요. 그래서 쭉 정해놓고 TA를 0.7로 뒀을 때 오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맨 처음 아날리티컬 디스턴스 오차가 당연히 없죠. 근데 이게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에 올린 거예요. 0.01 정도 오차가 있죠. 이거는 그냥 계산한 거예요. 그냥 계산하면 0.1. 이때부터 커지죠. 값을 조금 올립니다. 1.0 오차가 좀 증가했죠. 0.06. 얘는 오차가 엄청 커졌죠. 그래서 얘가 TA가 2까지 가면은 아날리티컬은 여전히 오차가 당연히 없고요. 이 탄젠트 스페이스에 올리는 방법론에 오차가 좀 커졌어요. 0.6까지. 그 다음에 그냥 계산하는 거. LL이나 아이소맵의 방법은 사실 이거는 거의 활용할 수가 없는 수준의 오차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머신러닝에 어플리케이션 한다면은 되도록 이렇게 아날리티컬한 솔루션이 있는 매니폴드에서는 아날리티컬한 디스턴스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포안카리 디스크나 하이퍼볼로이드를 활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뭐 이런 논문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날리티컬한 매니폴드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네, 특정하기 힘들 때는. 그리고 또는 뭐 되게 로컬한 성질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다 로컬하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썸머리를 한번 쭉 하면은 그래서 썸머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미분기하를 활용하는 건 어떤 걸 하고 싶냐는 거냐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니폴드가 이렇게 있고 우리는 이 매니폴드 위에 데이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하기 곱하기를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이 매니폴드 위에 여전히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이 매니폴드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더하기 곱하기 빼기가 정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더해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이게 실제로 RN상의 어떤 인베디드 돼 있는 매니폴드라고 치더라도 더하기를 해도 이 바깥으로 아까 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두 벡터를 더했을 때. 그래서 이제 얘네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럼 이 매니폴드를 잘 근사할 수 있는 잘 표현할 수 있는 리니어라이즈 된 그러니까 탄젠트 스페이스를 구해서 글로 매핑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면 되잖아 말이 되잖아 라는 건데 근데 어떻게 매핑할 건데? 가 이제 질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잘 근사된 곳에 어떻게 매핑할 건데 어떤 코디네이터를 줄 건데 라는 게 이제 질문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지우대식 코디네이트란 걸 활용하면은 이걸 활용하면은 지우대식의 성질을 활용하면서 아주 좋은 그러니까 뭐 리마니언 매트릭 같은 것도 다 정의된 그런 코디네이트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로컬리 잘 매핑이 익스포넨셜 맵이나 로가리즘 맵이 잘 돼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겠다. 그럼 앞으로 우린 이 지오데식 코디네이트를 활용하자. 이제 그런 게 이쪽의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이쪽 페이퍼들, 이렇게 미분기화를 ML에 활용한 페이퍼들은 대부분 어떤 논리 구조를 띠고 있냐면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매니폴드에 적합한 뭐 사실은 이제 트리 구조가 어떤 데이터가 트리 구조 예컨대 디지즈 데이터셋이죠. 코로나의 전파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트리 구조를 띠죠. 왜냐면 익스포넨셜하게 노드가 증가하니까 감염자가 그런 트리 구조의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트리 구조의 데이터는 하이퍼볼로이드에 적합해. 하이퍼볼로이드에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트리 구조를 하이퍼볼로이드 인베딩을 활용해서 모델을 설계해 볼 거야. 그리고 이러면 성능이 올라갈 거야. 그리고 이런 걸 실제로 실험적으로 임프리컬리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이런 미분기화 페이퍼의 어떤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물을 끝냈고 레퍼런스는 이 책
이 책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 책이 여러 학교에서 다 학부 교과서로 쓰이는 책 같더라고요. 디퍼런셜 밸류들이. 이 책을 중심으로 했고요. 다음에 이제 유튜브 영상인데 이것도 대학 강의예요. 여기 있는 건 다 렉처입니다. 그냥 한두 시간짜리 강의가 아니라 다 쭉 이어지는 강의들이고 이건 수학과 수업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 많이 참고했고 What is Manifold랑 Tensor Calculus는 어떤 개인이 올린 강의인데 그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도 많이 참고했고 이거 MIT 대학원 레벨 수업일 거예요 아마. Graduated 수업인데 이건 Discrete Differential Geometry 다룹니다. 그래서 사실 매니폴드 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기보단 그냥 뭐 지우대식이 보고 이런 걸 활용하는 수업인데 쉐이프 아날리시스 이 수업도 많이 참고했고 이건 아티클입니다. 이분이 쓴 글인데 매니폴드와 어떤 프랑카리 인베딩 같은 거에 대해서 잘 써놔서 이런 걸 참고했고 다음에 이제 고려대 김원일 교수님의 박사 학위 논문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쭉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매니폴드를 사용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매니폴드를 사용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인베딩을 좀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밖에 없는 거지. 인베딩을 잘 하면 성능이 뭐 좋아질 테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든 제너레이션이든 당연히 히든 피처의 공간을 잘 찾는 거잖아. 얘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가 이루는 공간을. 잘 안 하거든. 딥러닝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잖아. 중간 피처를 찾는. 그 과정은 우리가 피처를 잘 배우면 피처가 살고 있는 공간을 잘 찾아내면 그걸 이용해서 제너레이션이든 클래시피케이션이 다 잘할 거다가 원래 사실 딥러닝의 파워풀한 과정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매니폴드를 우리가 특정 데이터셋은 이 매니폴드에 딱 맞을 거야 라고 가정해 놓고 이 매니폴드를 잘 찾으면 당연히 클래시피케이션이든 제너레이션이든 성능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매니폴드를 사용하는 학습의 장점인 거지. 그러면 만약 어떤 데이터를 익스플리시트하게 주는 거잖아, 매니폴드 사실. 하이퍼볼로이드 인베이딩을 하고 싶어. 음, 그럼 그 하이퍼볼로이드의 차원은 어떻게 정해? 차원이란 게 뭐야? 그러니까 디멘션? 음, 그 디멘션은 이제 사람이 정하는, 그러니까 굳이 별로 안 중요하거든. 같은 그런 거고. 그냥 그거는 뭐 128이든 64든 그냥 모양 자체가 중요한 거야, 사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국 매니폴드를 활용하는 러닝은 사실 이게 결국에 왔다 갔다 거리잖아,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를.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매니폴드를 정하지 않고 학습해도 만약에 우리가 가정한 뭐 하이퍼볼루가 맞다면 이론적으로 그런 스페이스랑 비슷하게 찾을 수 있고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거든. 근데 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덴스넷도 CNN과 같은 성능을 이론적으로 낼 수 있잖아. 근데 음,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모형을 주는 거잖아. 데이터 스트럭처에 맞게. 음, 이것도 그런 거지. 익스플리시트하게 주는 거야. 그냥 매니폴드 자체를. 근데 이렇게 하면 성능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올라갈 때가 있거든. 이거는 음, 나중에 논문을 소개해주면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어떤 거냐면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있잖아. 단어 순서가. 그때 얘네들이 하이라키하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하이퍼볼로이드 인베딩 하거든. NLP 쪽 태스크를 보면은. 그러면은 주어는 중심에 있고 그러니까 푸앙카리 디스크를 보면은 뭐 주어나 뭐 그런 되게 어떤 문장의 스트럭처를 이루는 단어들은 여기 있고 끝에 되게 디테일한 것들이 있지 뭐 어떤 사람의 생김새라든지 머리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이 끝에 있어. 그러니까 주어를 타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 음,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 줄게. 그런 게 있겠지. 사실상 내가 보기에 근데 가장 큰 장점은 그냥 멋있어. 근데 논문 쓰기 좋아. 멋있어서. 이런 그림 멋있잖아, 사실. 형 진짜 열심히 했다. 아이가? 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2월 달부터는. 이제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